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44쪽, 눈의 144쪽인데요. 지난번 시간에는 눈, 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코와 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코는 후각 그러고요. 코는 후각 그러고, 이번 혀는 미각 그럽니다. 미각, 코는 후각, 미각 이렇게 부릅니다. 후각, 미각 이렇게 부르는데 앞에서는 우리 시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시각의 구조와 기능에서는 시각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본다 하는 게 있었고요. 물체의 거리를 측정한다 하는 게 있었어요. 청각은 듣는다가 있었고 평형감각, 운동이라든가 균형을 느끼는 게 귀다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후각과 미각은 부가적인 기능은 없어요. 후각은 그냥 코 얘기고요. 미각은 혀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체 감각 기관 중에 제일 예민한 부분은 후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예민하긴 한데 가장 빨리 피로돼요. 그래서 냄새를 못 맡아요. 아이러니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하지만 냄새를 못 맡습니다. 미각은 좀 둔합니다. 대신에 특별하게 어떤 상황에 따라서 미각이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기에 걸리면 보통 맛을 못 느끼고요. 감기에 걸리면 냄새를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같이 갑니다. 음식을 받을 때도 냄새가 좋으면 맛있어 보이죠. 맛이 군침이 돌고요. 그래서 고소한 냄새가 솔솔 난다, 달콤한 냄새가 난다, 좋은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후각과 미각은 같이 갑니다. 후각은 말 그대로 코에서 있고요. 코 속에 이렇게 손가락 넣어보시면 안쪽에 위에 약간 축축하게 젖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부분은 기체 상태인 물질이, 화학 물질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액체로 되고요. 물에 녹아서 이게 후신경, 신경을 건드리면 이게 어디로 갑니까? 대뇌에서 이거는 누구누구의 냄새다. 이거는 뭐의 냄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미각은 혀에 있는데 미뢰 하는 게 있고요. 미뢰 그럽니다. 또는 미뢰 속에 맛봉우리 이런 말도 붙입니다. 미뢰는 우리말로 하면 맛봉우리 이렇게 붙여놨죠. 또는 톡톡 튀어왔습니다. 그래서 튀어왔다. 혓바닥 보면 까끌까끌하고 톡톡 튀어왔는데 그걸 유두 이래 버립니다. 거기에 뭔 세포가 있습니까? 미세포라는 맛을 느끼는 미세포가 있어서 이 미세포에서 어디로 갑니까? 신경이겠죠? 대뇌로 가서 어떤 맛을 보게 해놨습니다. 맛을 합니다.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특별한 거는 앞에서 비하면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앞에 보면 물론 다 중요하긴 하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맛에는 보통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옛날에는 요 네 가지만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감칠맛이라는 맛이 있고요. 감칠맛이 뭐인지 모르겠으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있죠. MSG 맛이다. 이렇게 받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얼큰한 맛 또는 무슨 맛이라 그래요? 그거 매운맛 이렇게 부르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고 피부 감각입니다. 피부가 화끈거리는 감각이에요. 모르겠으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지금 집에 있는 아이들은 뭐라 그러죠? 집에 있는 아이들은 청양고추를 물에 곱게 타가지고 피부에 한번 발라보세요. 굉장히 화끈거릴 겁니다. 따갑고 막 아프죠. 그 감각이 우리 혓바닥에서는 매운맛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맛인데요. 미각, 청각, 후각. 후각, 미각은 화학물질이 미각과 후각은 화학물질이에요. 화학물질이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화학물질이라고 그러면 제가 그러잖아요. 물에 녹아야 되니까 감기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거나 또는 입안이 바짝 말랐을 때는 맛을 잘 못 느끼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또 한번 넘겨가 볼게요. 오늘은 좀 많이 갈까요?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가볼게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146쪽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피부와 구조, 피부 감각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피부 감각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상피세포라 그럽니다. 우리 몸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감각을 느낍니다. 피부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뭘 느낍니까? 상피세포에서 차갑다, 냉점, 물체를 만졌더니 따뜻하다, 온점, 무게를 느끼더라, 압점, 아야하더라, 통점, 이렇게 붙입니다. 그리고 뭔가에 손에 닿았네, 촉점, 이렇게 붙입니다. 냉점, 오점, 따뜻하다, 차다. 그래서 이게 5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제일 많은 게 느낍니까? 통점이 제일 많습니다. 통점이 제일 많습니다. 통점이 제일 많아요. 보통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인종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냉점과 온점은 사는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더위를 느끼는 냉점이 많을까요?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추위를 많이 느끼는 냉점이 많을까요? 자, 더운 지역에는 온점이 많다? 아니다. 냉점이 많다. 반대로 추운 지역은 냉점이 많다? 온점이 많다. 자, 어느 쪽이 많습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1분 뒤에 제가 답을 할게요. 자, 답변을 생각해 보셨나요? 굉장히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많습니까? 냉점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온점이 많으면 그 사람은 더 덥게 느껴지겠죠? 그럼 못 살죠. 굉장히 추워가지고 안 그래도 추운데 냉점이 많아요. 그러면 더 춥게 느껴지겠죠? 그럼 못 살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역 환경 적응을 가능하게 해줘요. 환경을 가능한 지역을 해주는 게 냉점과 온점 차이입니다. 뭐 이거 가지고 역설하는 역설이 있는데 보통 에어컨을 켜기 시작하면 에어컨을 몇 도 정도로 켜라 그럽니까? 보통 26도 정도로 켜라 또는 28도 정도로 켜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면 바깥 기온과 2, 3도 차이 나게 해라. 20도 이하로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20도 이하로 내리면 우리 몸 안에서 온점이 활성화돼요. 너무 추우니까 추위를 덜 느끼려고 온점이 활성화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바깥에 나가면 에어컨 없는 곳에 나가면 더 덥게 느껴지겠죠. 이제 감 잡으시나요? 에어컨을 너무 많이 켜면 온점이 활성화되는 게 아니고 냉점이 활성화돼요. 에어컨을 많이 켜면 냉점이 아니고 온점이 활성화돼요. 근데 에어컨이 없는 곳에 가면 이 온점 때문에 더위를 더 심하게 타게 되죠. 더 덥다. 그래서 땀이 더 삐질삐질 나고요. 더 힘들어지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온점, 냉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5개의 피부 감각은 오감은 냉점, 온점, 압점, 통점, 촉점 이렇게 붙이죠. 5개가 있고 온점, 냉점 얘기도 했습니다. 감각기관은 제일 많은 게 제가 통점이라고 그랬죠. 나머지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온점, 냉점 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 자극에 대해서는 모두 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다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